안녕하세요, 기타맨입니다. 지난 시리즈 2편에서는 각각 베트남 유흥의 단점과 장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그 정도만 알아서는 겨우 초보자 수준을 벗어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유흥에 대해서 아주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좋고 나쁘다를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저 현실적인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선입견을 갖고 듣지는 말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유흥업소에서 이른바 2차를 나가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 대략 30에서 40% 정도 될까요? 이렇게 상당수는 모두 아이를 키우는 상태에서 이혼한 이혼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필리핀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많은 친구들이 고향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는 걸 천천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베트남 시골 특유의 일찍 결혼하는 문화와 여자들이 남편에 대한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 유흥업소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대강 제 얘기가 맞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애되어 보이고 나이가 20살이라도 얼마든지 결혼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시골 출신으로 20대 초반이면 대개 아이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도시 출신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둘째, 베트남의 유흥업소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아가씨들이 관리 마담을 따라서 무더기로 업소를 옮겨 다닙니다. 이런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 굳이 새로운 업소를 개발하겠다고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업소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물갈이가 되어버리거든요. 또 상당수의 아가씨들은 주로 한국인 실장들의 통제에는 잘 안 따르는데 이런 관리마담의 말은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언제가 되었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베트남 대도시에 오시면 사실 한국식 가라오케의 수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다만 한국식 가라오케의 비용이 제일 싼 편이고 한국인 실장들이 있어서 대화도 좀 통하고 바가지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한국 손님들이 몰리는 것이죠. 하지만 딱 봐서 대박 이쁘다 이런 친구들은 한국식 가라오케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늘씬하다던가 사진에서 자주 보던 그런 친구들은 보통 모두 중국인들이 가는 가라오케에 출근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 막상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수질이 완전 별로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식 가라오케만 다녀오셔서 그럴 겁니다. 그럼 중국식 가라오케를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시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한국분들이 잘 안 가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죠. A급 가라오케들은 한국식보다 2배 이상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리고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에 있는 한국식 유흥업소에서도 가장 대우받는 손님들은 서운하시겠지만 사실 일반 한국 관광객이 아닙니다. 가장 대우받는 손님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일 등을 하면서 유흥업소에 와서는 돈을 펑펑 쓰시는 그런 젊은 한국분들이세요. 이런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필리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일반 관광객들에 비해서 돈을 2~3배는 더 쓰시거든요. 거기에 나이도 보통 더 젊은 편이고요. 지출 상한선 딱 정해놓고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만 딱 지출하시는 일반 관광객들이 훌륭한 대우를 못 받으시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유흥 관광객 중 어떤 분들은 유흥업소 아가씨들과 감정 교류, 대화 뭐 이런 거는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거나 완전히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외에 나와서 만나는 아가씨들이라는 건 그저 만나자마자 바로 옷 벗고 뭔가 하면 되는 대상이자 도구일 뿐이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굳이 비싼 돈 내고 술집 가실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냥 바로 골목길에 있는 인스턴트 전문업소 찾아가시거나 인터넷 등 이용해서 직접 흥정하시고 만나시면 됩니다. 베트남어로 아가씨를 가이라고 부르고요, 부르다를 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가이 고이라고 검색하시고 사이트에서 지역만 설정하시면 누구든지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국식 가라오케 가시는 거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반값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왔고 따지시면 안 된다는 거랑 언제든지 사기당할 위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약속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잘 통할 리 없다는 거 정도 있겠네요. 그저 액면 따지지 마시고 만나서 그냥 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다른 유튜버분의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바로 위의 경우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께 베트남은 의외로 괜찮은 곳일 겁니다. 이발소, 마사지, 커피숍, 식당, 특정 업소 꾸준히 다니시면서 고정 만들어서 잘 관리하시면 베트남이란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필리핀은 바로바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것도 단점들이 좀 있는데, 일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랑 술집 다니시는 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적게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용기도 좀 많이 내셔야 되고, 관계가 좀 깊어지기라도 하면 어렵게 현지에 놀러 오셔서 놀지는 못하고 일정 내내 그냥 봉사활동만 한 다음에 한국 가셔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7번째, 특이하게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컬 업소들인 카페홈, 야항홈, 비아홈 등에 가셔서 노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다만 야항홈이랑 비아홈은 이제 점점 합쳐지고 변하면서 대부분 로컬 가라오케로 변한 상태고요. 카페홈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거의 찾기 어렵다는 게 좀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곳들 말고도 베트남 로컬 지역에 가시면 일반 바에도 아가씨들이 있고, 유료 낚시터에 가셔도 서빙해준 아가씨가 있고, 당구장에 가셔도 어린 아가씨들이 있거든요. 다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컬 업소 가셔서 말만 좀 가능하시고 얼굴에 철판 깔고 신나게 놀 자신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특이하고 재밌게 노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것 전혀 안 되고 나는 번역기 하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상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유흥여행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녹음해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맨이었습니다.